화면을 돌려서 봐야 됩니까? 핸드폰 이렇게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보이겠죠? 팔이 끊어지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보느라 고생했고, 오늘의 요지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지금 남은 기간도 충분히 여러분들 1등을 갈 수 있다는 게 제 요지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힘내라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서 제대로 해보자 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기출 전문가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독서 영역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기출 문제들의 패턴 구조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이 사실은 스파르타 2는 난이도는 높지만 어떤 로스쿨 의치대 문제라든가 또는 모의고사들이었기 때문에 기출 전문가 독서보다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어려운 질문 많이 하는 것보다는 쉽더라도 글의 구조를 정확히 익혀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그 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힘, 그 스키마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저는 기출 전문가 독서를 새롭게 교재를 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강의를 보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보기는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보기에서 정확하게 인물의 관계나 구조가 보여야 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선택지잖아요. 보기랑 선택지의 관계를 통해서 윗글의 8, 90% 정도는 벌써 핵심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본다는 말은 없고, 정확히 내가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를 정리해야 된다. 근데 그 구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면서 보기에서 한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구나. 그럼 지문에서는 이거 나오겠네? 라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저희 첫 문장의 비밀이라는 영어책을 보고 있는지요? 혹시 영어책하고 영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아마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적응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영어를 이제 순수 영어로 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영어로 본다라는 생각 살짝 버려두고 비문학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첫 문장을 읽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요번에 9월 모의고사 빈칸초론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면은 첫 문장에서 이거 보고 그럼 이거 나오겠네? 그럼 빠르게 예측하면서 빨리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을 보고 첫 단을 보고 기준 잡았으면 기준 잡는 이유가 빠르게 읽어내려가게 한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찾으면서. 영어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기라기보단 요번에 EBS의 작품들은 보기라는 기준을 제대로 못 보면 이 작품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시가를 암기한다기보다 분명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전 시가 핵심 작품들의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실제 정답을 찾고 선택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불안하다면 제가 EBS 강의를 올려놨잖아요. EBS 제목만 보고도 전체 핵심을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봐도 된다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곧 정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전시가 EBS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맥락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문학 같은 경우는 혹시 친구가 비문학 제습을 아직 안 들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문학 제도를 읽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처음 듣는다면 독서의 정석을 꼭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 기출 전문가를 듣기를 바라고요. 기출 전문가를 보더라도 먼저 보고 나서 강의를 보면서 읽기의 논리의 저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연습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글을 읽어가면서 예측을 했을 경우 나머지 부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예측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내가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무슨 소리냐면 안 보라는 게 아니죠.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읽으면서도 이 문장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머릿속에 선별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기다렸던 문장이 아니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네. 그럼 그게 나올 때는 천천히. 이런 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으라는 말은 빨리 읽게 한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되고 예측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핵심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6월 청기 누설 그리고 9월 요번에 올라가는 새로운 강의가 오픈이 되거든요. 거기를 보면 어떻게 9월 모의고사를 읽었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글 읽기가 제가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연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있죠. 저는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만약에 고전시가를 미리 봐두더라도 저번 6평처럼 고전시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동별곡의 내용을 묻지 않았거든요. 논리적인 측면을 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 필수 작품은 알아두십시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데 최근 추세는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니까 안 보는 것보다는 분명히 보는 게 좋습니다. 꼭 보도록 하시고 그 대신 내용을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EBS 강의를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EBS 분명히 제목만 보고도 핵심 틀이 이거기 때문에 보기도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읽으면 안 되겠죠. 좀 더 보기는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쉽게 말한다면 한 20-30% 뼈대는 알 수 있어 라는 그런 편안함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요즘은 오히려 EBS에 나온 작품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EBS 보긴 봅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 올려놨고, 그 대신 제목을 통해서 쉽게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기준을 토대로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작 기출 전문가라는 강의가 있고요. 그걸 만약에 안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화작은 제가 비문학처럼 읽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서론을 보면 전개될 내용이 다 보이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읽으면 빨리 읽지만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앞에서 두 개의 대립구조가 나온다면 대립되는 상대어들을 보면 쉬워지고, 그리고 동시에 비문학처럼 읽으라는 것은 읽으면서 특정한 단락을 물어보면 특정 단락 문제로 바로 가셔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가 돼 있다면 가가 끝나고 났다면 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또 바로 가서 푸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화작 푸는 방법, 내용은 쉽다. 그러나 비문학처럼 서론을 보고 읽어야 논리적으로 읽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바로 가서 풀어라 라고, 그래야 주간을 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무조건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붙으면 되는데, 형광생선도 대부분 다 연대는 경영학과 가장 많은 과를 넣도록 하고요. 사실은 어디나 죄송하지만 경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다 붙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저것 경쟁률이나 또는 다른 친구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이든 모든 시험은 다른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기보다 제가 잘 풀면 붙는 것이고 제가 못 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다른 친구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많이 고민될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가 문학 보기를 옆에 부조하라는 것은, 옛날 문학 보기는 좀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로 문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 구조를 요번에서도 보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화자와 대상과 화자 둘의 상호관계, 그럴 때 다시 위의 것들은 친근감, 거리감이 가까운 거, 낮은 거, 이런 것들을 대충 읽으면 정리가 안 되는데, 평상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들이 하다 보니까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간결하게라도 빠르게라도 정리를 하기를 바라거든요.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빠르게라도 하라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인원도 적고 많은 친구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스타일은 1%의 가능성도 있으면 도전하라라는 거고요. 스스로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난 자신이 있으면 한다. 그럼 한번 넣고 보세요. 우리가 수능 3번에 논술 6번이면 총 9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9번의 기회 정도 한 번쯤 날린다고 해서 저는 크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수학은 수학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기출문제 혹시 제 강의를 본다면 여러분들 거의 그냥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전체 몇 분의 어떤 항목의 몇 분의 몇 이 정도거든요. 지금 모의고사도 그렇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술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술이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영어는 약 수능 약 2등급 정도는 돼야 풀 수 있는 건데 혹시 또 제 강의를 들었다면 완벽히 영어를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한글 제시문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 한번 해보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첨삭은 못 봤더라도 인강 첨삭이 있긴 한데요. 못 봤더라도 먼저 써본 다음에 제 강의랑 비교해 보면서 제가 어떻게 써라 또는 어떤 답안을 읽어줄 때 어떻게 썼어야 돼 라고 한다면 자기가 쓴 것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쓰기 실력을 늘려가면 되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제가 필기할 때 논리 구조에 들어갔던 단어들이 순서대로 다 들어갔다면 글쓰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방식이 새로 바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주 약간 바뀌는데 약간 바뀐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화법, 작문, 문법에서 문법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문법은 5문제인데 한 6문제 정도가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지문, 텍스트를 매체의 글을 따온 것뿐이지 그냥 독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고 그 새로 나오는 예시문항에서는 가나, 지금 우리가 써먹고 있는 인문지문의 가나형 읽기이기 때문에 읽기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천기누설은 꼭 듣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천기누설은 6월 모의고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고 이거와 유사한 게 2022년 유형이고 이 패턴 구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새롭게 이제 파이널 원샷이라고 하는 강의도 9월에 어떤 패턴 구조와 유사한 지문들로 연습을 해 놓은 거거든요. 수능이라는 건 6월과 9월의 패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6구 중에 하나 선택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재의 유사성과 비문학이라면 지문 구조의 유사성 그리고 문학이라면 결합이라든가 선택지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천기누설은 반드시 보라고 하고요.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천천히 수능 전날까지 천기누설하고 기출전문각을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번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끝내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채노 강의 들을 땐 이해가 됐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읽기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기라는 것들이 분명히 심도가 있어요. 의외로 짧지만 어떻게 보면 비문학보다 논리 구조를 찾지 않으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함축적인 비문학의 압축적인 내용을 풀어놓은 게 선택지. 그러면 해야 될 게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기 내용을 풀어놓은 선택지랑 자꾸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지문을 반드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기랑 선택지 보는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나 선택지를 보고 정답을 못 찾더라도 그 보기를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가지고 지문의 핵심은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답이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이 보기랑 선택지 보는 연습은 수능 전날까지도 해야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아니면 다른 학생들처럼 EBS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달달 암기해야 되고 달달달 암기했더니 정말 써먹을 데가 없죠. 혹시 제 강의 지금 듣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EBS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번에 문학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은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어를 못 읽겠네요. 어던트 레스그 어레이라고 모르겠네요. 인강생인데요. 정석 시리즈 강의를 현강생들처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현강생들은 과제 첨사로 연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석 시리즈가 끝났으면 사설 문제집으로는 가지 말고요. 일단은 기출 전문가로 넘어가세요. 기출 전문가가 정석에 있는 내용들을 더 완벽한 논리 체계인 기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출 전문가를 먼저 풀고 여러분이 적용한 것과 제가 강의하는 걸 비교해 보세요. 그게 첨삭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 접근한 사고 과정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다음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근거를 잡은 게 틀렸구나. 라는 걸 노트 정리하면서 접근하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들은 논리책이 안 맞으니까 기출 전문가로 꼭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기누설까지 다 끝났으면 새로 강의가 올라갑니다. 그 새로 올라가는 강의 보면 될 것 같고, 청기누설하고 새로 놓은 강의가 끝났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저는 기출 문제를 돌려보기, 기출 전문가를 다시 반복해서 보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기출을 반복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기출의 정답이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가장 정확한 문제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비문학의 구조, 서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러다 설명하잖아요. 요번에 9월 모의고사 해설 새로 올라가는 파이널 원샷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고 문학은 보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답이 기억나도 괜찮으니까 자, 파이널 원샷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전문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원래 강의 스케줄이 정석으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이거를 기출문제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석에서의 실력은 제 실력이고 여러분들이 기출 전문가를 먼저 풀면서 계속 저랑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논리적 근거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전문가 강의를 여러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이 STA 26 친구가 강의를 반복하는 거 추천해 주시나요? 기출을 몇 년도까지 하는 게 추천해 주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러셀 모의고사를 하고 있지만 모의고사보다는 저는 기출을 반복하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내용을 알기 위한 게 아닙니다. 구조를 알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기출이고, 자, 요즘에 기출을 지문이 비문학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 자 2010년까지 비문학도 2010년까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문학에서 보기가 없는 것들도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가 선택지 보고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있으면 보기 있는 거 연습, 없으면 없는 대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보는 연습,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문은 짧지만 논리는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저는 기출을 반복하라고 추천드립니다. 독서의 정석을 들었다면 독서의 정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론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첫 문장 읽고 스탑하라고 했거든요. 5초라도. 그리고 고민을 하고 뭔지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측이 되면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데 정말 맞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만 찾으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론을 보고 스탑, 매달나게 첫 문장을 보고 스탑, 이런 식으로 스탑하고 예측하고 하는 거, 한 지문을 가지고 그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보는 거, 이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평생 해야 돼요. 글만 잘 읽으면 대학교 가서 여러분 장학금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읽기, 앞으로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다 읽기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반복, 제발 강의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죠. 봤더니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고전이든 현대소설이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문을 다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기랑 특정 단락을 가면 되고, 가야 되는 문제들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문제가 있다면 보기를 보고 나서
독이랑 선택지를 가지고 줄거리를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지문으로 가세요. 지문으로 가서 대신 빠르게 읽어야죠. 빠르게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푸세요. 구별점 하나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독서의 정석은 평생 들어야 될 강의예요. 비문학 강의는 여러분들 제가 보잘것없는 작가지만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 논리체계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제 강의의 가장 핵심은 독서의 정석이에요. 그 독서의 정석을 가지고 문학의 보기를 읽으면 더 잘 읽고요. 보기에 밑에 선택지의 조건부 그 다음에 서술부를 연결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영어를 정말 논리적으로 읽는 능력이 생기고 사탐 문제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능력이 없으면 국어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법 작문도 비문학 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늦었다가 아니라 수능 전날이어도 저는 독서의 정석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출 전문가 있는 걸 일단 다 푸시고 10년치 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지키길 바래요. 무슨 소리냐면 어느 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안 보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1등급이 90이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2등급도 80대 초반이면 빨리 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지 매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에 고전 시간에 나온 작품이 쉽습니다. 그런데 독이라는 구조를 제대로 못 읽으면 어렵고 선택지를 못 읽으면 어려웠거든요. 그럼 선택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버리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로 가고 다른 걸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왔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맞출 수 있는 걸 먼저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영 친구, 쌤 구평 망치고 다른 쌤들을 찾다가 쌤을 이제 알았어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비록 이 시점이라도 지금 쌤을 안 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들어 하나요? 정석 듣고 IM 기출 풀려고 하는데 이거로 괜찮을까요? 일단 IM 기출보다는요. 일단은 독서의 정석하고 천기누설을 권합니다. 천기누설하고 독서의 정석을 보면 어떻게 문학을 접근하고 어떻게 비문학을 접근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게 남은 시간 충분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뜻풀이 내용이 뭐다가 아니고 어떤 게 나오든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의 논리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 수업 들었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저는 올바른 방법이니까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N생들은 알잖아요. 결국은 저 혼자 시험장에서 풀어야 된다는 걸. 아는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절대 암기 뜻풀이는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천기누설과 독서의 정석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IM 기출하지 말고 기출 전문가로 직접 적용하면서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하는지 자기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비문학을 훨씬 많이 하라고 하고 비문학은 매일 눈 뜨면 글 읽기를 하고 비문학을 하더라도 문제풀이보다는 지문 중심. 지문을 정확히 읽고 나면 문제는 완벽하게 쉽게 풀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저는 많이 하고 비문학 오늘 했으면 문학은 오늘 현대시 하나만 그 다음날 비문학 매일 하고 그 다음날은 소설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문학이 3분의 2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문학도 쉽습니다. 제 강의의 핵심은 어떻게 푸는지 알면 연습을 하라예요. 독이랑 줄거리 그리고 보기 문제의 선택지에서 인물의 관계를 잡았으면 분명히 첫 번째 문제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풀기 위해서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빠르게 읽는다 치면 분명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도 1, 2, 3, 4, 5번에서 보기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 선택지에서 인물의 무엇을 말하는가를 캐치한 다음에 그걸 찾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자신 있으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문제가 나와도 특정 단락 문제들 다 풀게 되면 보기랑 특정 단락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지문으로 가야 되는 문제조차도 선택지가 많이 지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을 빠르게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정말 실용 문제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읽어가는 연습을 평상시 하시면 됩니다. 긴장감을 이완할 수 시키는 게 바로
문학을 연습을 많이 해서 어차피 문학이라는 것은 보기에서 다 알려주니까 선택지에서 알려주니까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청심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문학부터 풀라라는 건 문학에 자신감을 가지면 긴장 이완도 되고 시간도 줄이는 게 문학이다라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EBS 암기하고 뜻풀이해서 낯선 게 나오면 못 풀고 겁나고 EBS 했으니 자기가 했던 것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긴장을 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문학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게 긴장을 안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논리를 많이 익히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경쟁률하고 점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1순위는 인원이 많은 거고요. 지금 친구는 점수도 낮고 경쟁률도 낮고 한다면 그거는 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논술 실력을 더 키우는 거겠죠. 논술 실력을 더 키우는 게 일단은 급선무고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니까 이 부분은 친구 그냥 생각에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늘 많은 인원이 있는 곳으로 가라. 표준 편차 벌어지면서 합격 컷이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4등급이었으면 6모 때 모의고사를 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푸는 걸 제가 추천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거였다면 친구는 6모 때 수업을 들었다면 6모 이후 들었다면 제 기본 논리를 아직 익히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오히려 기본 정석 시리즈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기출 전문가 강의로 와서 풀어보고 계속 기출 전문 강의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번 약점과 내가 이 논리를 익혔는지를 점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지금 이후에 이제는 무조건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여름방학 이후니까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르르 모의고사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지금 그 정도 등급이라면 절대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푸는 거는 내가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또 보완할까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시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는 어떻게든 문학을 스스로 보기를 보고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비문학을 서로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읽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지 문제를 시간적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전형적으로 잘못된 공부 방법을 했으니까 다시 지금 정석 시리즈를 다 안 들었다면 돌려보시고 기출 전문가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 수업의 특징은 4, 5등급 친구들도 수능날 1등급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를 계속 익히기 때문에 수능날은 논리적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지금 논리를 연습한 친구들이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수리나영 1등급이라면 2학이면 수리가 강한 친구들은 수리를 보는 대학 중에는 경희대가 있고 건국대가 있고 중앙대가 있고 여학생이라면 이대가 있고 그리고 한양대가 있고 제한등급 넘긴다면 한양대를 넣을 필요가 없고 제일 인원을 많이 뽑는 중앙대 경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경희대, 건국대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낫겠죠. 독서의 정석이라는 건 기본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잖아요. 문장, 단락, 그리고 영역별로 문제 유형까지. 그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했다면 기출 전문가는 그거를 토대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모의고사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출 전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수능날 잘 볼 수 있어요. 최근의 수능 지문들은 올해 수능, 작년 수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서의 정서를 한 번 더 보시고 기출 전문가는 수능 전날까지 차근차근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저는 계속 기출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했듯이 사설 모의고사들은 논리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완벽한 6구 수능을 가지고 그 패턴 논리 구조를 익히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접근하려면 뜻풀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의 정석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든 후에 가는 거 그러면서 내가 독서의 정석을 먼저 풀어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면 되고 저는 독서의 정석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다 보니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마음을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공지사항을 쭉 봐주시고 부모, 못 본 친구들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화이팅 하시고 잘 본 친구들은 너무 자만심 가지지 마시고 또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